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화 이글스의 역대 감독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한화 이글스의 감독님 살펴보니까 총 13명이더라고요. 대행 제외하고 추억 여행이 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조금 화가 솟구쳐 오르는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자, 1대 감독님 배성서 감독님입니다. 1986년도 빙그레 이글스 창단 시절부터의 감독님인데, 사실 저는 이때 야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86년도에 창단된 신생팀이고 프로야구단답지 않게 정말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당시 프로야구가 그런 분위기이긴 했죠. 성적은 내기 힘들었죠. 아무래도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장종훈 선수 그리고 이제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졌던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뭔가 80년대 영화 삘이 조금 납니다. 자, 2대 감독, 우리가 많이들 기억하고 계신 감독님이죠. 돌아가신 김영덕 감독님입니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빙그레 이글스의 감독님이셨고요. 일제강점기 제일교포 출신이십니다. 36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때 당시에도 연세가 많으셨지만 어떤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가 참 오래되긴 했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대 이글스 감독님들 중에 최고 승률이었고요. 415승 17무 294패, 승률이 무려 57.2%였습니다. 사실은 이 승률을 다시금 갱신할 수 있는 감독님이 오신다면 그때가 이제 한화 이글스의 제2의 중흥기가 될 수 있겠죠. 6시즌 동안 총 5차례나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고요. 4차례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승이 없었다라는 점, 가을에 약했다. 이제 해태 타이거즈에게 번번이 이제 고배를 마시면서 대권에는 실패했었던 감독님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옛날 감독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선수들과 사이가 안 좋은 선수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에이스 투수였던 한희민 선수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다라고 하고요. 당파 싸움도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천안 북일고 출신 선수들 너무 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의견도 조금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3대 감독님이죠. 강병철 감독님입니다. 1994년부터 98년 7월까지, 이때는 이제 재임 기간이 좀 길죠. 지금 프로야구와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김영덕 전 감독과 완전히 사이가 좀 좋지 않았던, 이제 막판에 김영덕 감독 시절에 강병철 감독님이 수석 코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영덕 감독이 특정 학교 출신 선수들 굉장히 편애를 했다면, 강병철 감독이 이제 거기에 조금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기 첫 3시즌 중에 2차례를 가을 야구를 진출했어요. 하지만 이후 정말로 좀 지금은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글스가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건 좀처럼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구단의 수뇌부도 그렇고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글스가 하위권으로 간다고 좀 이제 의아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98년도 중간에 경질이 되게 됩니다. 99년도 구대성 선수의 최전성기 시즌인데요. 마무리 투수가 130이닝을 던질 정도로 굉장히 혹사가 조금 심했었고요. 특정 선수들만 좀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감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옛날 분이다 보니까. 정민철 투수 같은 경우는 강병철 감독 임기 내내 매 시즌 200이닝 이상을 투구를 했고요. 물론 이제 다친 시즌, 공익근무 요원이던 시절 빼면 말이죠. 다음은 이희수 감독입니다. 4대 감독이었죠. 1998년 7월부터, 그러니까 강병철 감독이 경질된 직후부터 2000년도까지 감독을 역임을 하셨고요. 한화 이글스의 유일한 우승 감독님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한화 이글스가 우승을 했던 1999년도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도는 양대리그 제도가 실시가 됐었어요. 물론 부작용들이 많아서 바로 폐지가 되긴 했지만 어떤 그 양대리그 제도에 조금 수혜를 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조차도 실력이 없으면 해낼 수 없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말이죠. 리그 최고의 투수력을 앞세워서 토너먼트에서 승승장구를 했고요. 20세기 마지막 우승팀이라는 영광을 갖게 해주었던 감독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99년 경기 도중에,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볼 판정 문제 때문에 심판을 폭행했던 그런 또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그 이후에 팀이 상승세를 타기도 했었고요. 이수 감독님은 우승팀의 감독님이었으나 프런트와 또
발등을 조금 많이 빚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0년 시즌 성적 부진하자 바로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5대 감독님은 이광한 감독님입니다. 조금은 짧은 기간 동안 하나의 감독으로 계셨는데 이분은 김태균 선수, 이범호 선수 이 젊은 시절에 이 두 선수를 중용했다. 그리고 그 시대와 맞지 않게 자율야구를 좀 주장하시던 분이었다. 뭐 요 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뭐 딱히 제가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하나이글스의 레전드 출신인 6대 유승환 감독님입니다. 03년부터 04년 2년 동안 이제 임기가 있었고요. 이강한 감독과 조금 대척점에 있었던 감독이시고요. 팀의 어떤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지만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하나이글스는 막 신인 드래프트도 잘하지 않고 지원도 잘하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승환 감독이 부임하던 첫 해에 전지훈련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야 하는 이 시기에 제주도로 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전성기 시절에 9위를 잃어버린 정민철, 송진우 같은 투수들이 이제 부진을 했고요. 송지만 선수도 이제 팀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트레이드가 되는 등 가을 야구 진출에는 실패를 했던 감독님입니다. 자, 그리고 7대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김인식 감독님이고요. 05년부터 09년 나름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이글스의 감독으로 역임을 하셨고요. 재활 공장장이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은퇴를 고민하고 있던 정민철 투수를 부활시키면서 다시금 10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감독이기도 했고요. 김혜님, 뭐 양훈 같은 젊은 선발진들을 또 갖췄습니다. 이 감독님 있을 때 이제 안영명 선수도 데뷔를 했고요. 또 이제 류현진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범호 선수의 수비가 불안하자 이제 유격수에서 3루수로 포지션 변경을 감행을 하기도 했고요. 06년도에 이제 류현진 선수와 구대성 선수가 가세하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기염을 토했었고요. 07년도에도 굉장히 잘했었죠. 07년도에도 리그 3위를 기록했습니다. 부임 첫 해인 05년도부터 가을 야구를 진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김인식 감독님도 성장을 포기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송광민이라든지 최진행이라든지 김태형 같은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검증된 자원들만을 고집스럽게 기용을 했고 또 이 젊은 선수들의 이제 군대 문제를 지금 같은 경우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차곡차곡 잘 해결해 주는 것에 반해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방목에 가까운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느낌이 조금 강했었던 시절이었고요. 굉장히 투박했고 특정 선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의존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훗날에 젊은 선수 육성 기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주축이었던 노장들이 하나 둘씩 이탈해 가자 하락세를 겪고 맙니다. 자, 8대 감독 한대화 감독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사진만 봐도 짠해지는 감독님입니다. 왜냐하면 선수 시절에 그 무시무시했던 카리스마가 감독을 하던 시절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어떤 참 안 돼 보이는 그 씁쓸한 미소만이 기억에 남는데요. 김태균과 이범호 선수가 일본에 진출을 했을 때 팀을 또 맡아서 정말 최진행 선수라든지 팀의 중심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닌 선수들이 팀의 중추 역할을 맡아야만 했고요. 정민철, 송진우 선수는 은퇴를 하고 말았고요. 유망주 육성 전임 감독님이 전혀 해주지 않고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볼 수 있는 게 보는 맛이라고는 그냥 류현진 선수가 5일에 한번 등판한다 이것밖에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절의 한화이글스는 누가 감독이 와도 정말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9대 감독님입니다. 김웅용 감독인데요. 13년도 14년도 두 시즌에 걸쳐서 하나이글스의 감독으로 역임을 했었고요. 자, 김승현 회장이 무려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옥중에서 김웅용 감독을 이제 컨택을 했다고 하면 컨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선택을 했죠. 자,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김웅용 감독 부임하기 직전인 12시즌까지를 소화를 하고 이 시즌에 바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개막과 함께 하나이글스는 13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전날 선발 투수가 오늘도 선발 투수로 나오는 등등 우리의 눈높이는 이제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메이저리그의 어떤 선진 야구에 익숙해져가고 있을 때쯤에 갑자기 80년대 야구가 하나이글스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야구 보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공이 있다면 2014년도 이태양 선수를 발굴해내죠. 젊은 선수였던 이태양 선수. 사실 뭐 발굴이라고 하기도 솔직히 뭐한 것이 투수가 없으니까 누구라도 써야 했고 그 중에 젊은 이태양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것을 발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아쉬웠던 명장의 쓸쓸한 퇴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10대 감독님 김성근 감독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중간까지 2년 반 정도 하나이글스에서 감독직을 역임을 하셨고요.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2015년 가을 야구 직전까지 갔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 정말로 엄청난 수의 팬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 마리화나라는 이야기가 이때 당시에 생겨난 단어이기도 하죠. 그야말로 쥐어짜고 있는 전력 없는 전력 다 쥐어짜서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이기는 야구의 아이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우리나라에서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팀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누가 최고냐였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코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도 없었던 것이 아니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운영, 뭐 김성근 감독님은 어느 팀에 있던지 이런 기조로 운영을 했었고요. 선수들을 혹사시켰고 전성기가 지난 선수들에게 이제 FA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던 투자들이 이어졌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본인을 지지했던 팬들 혹은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팬들이 등을 돌리면서 비난 여론이 조금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단장 박종훈 단장이 취임을 하면서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은 시즌 도중에 경질이 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감독님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최강 야구에서 행복한 모습,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놓이는 바이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공과 과가 나뉘는 인물이 야구사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1대 감독 한용덕 감독님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중반까지 감독직을 역임을 했고요. 10년 이상 지속돼 오던 한화이글스의 기나긴 가을 야구 진출 실패를 끊어냈던 감독입니다. 이글스 출신의 레전드 출신 감독이고요.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거나 오랜만에 아주 기분 좋은 한 해를 선물해줬던 2018년도 시즌의 감독이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겠고요. 그런데 또 정말 거짓말같이 다음 시즌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강팀인 한화이글스가 말이죠. 2019년도 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여러가지 또 구설수에도 시달렸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가을 야구 이제 힘드니까 뭐 편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 들려왔고요. 결국은 2020년도에 중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글스의 오랜 팬으로서 또 한용덕 선수 시절의 오랜 팬으로서 참 2018년에 많은 운이 따라준 것도 사실이지만 2019년에 그 거짓말 같은 몰락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이 한용덕 감독하면 뭔가 모를 그 도인같이 풍기는 풍모가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입니다. 12대 감독 수베로 감독인데요. 2021년부터 23년 중간까지 감독직을 역임을 했고요. 하나이글스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팀이 이제 FA 투자를 안 할 예정이라 그리고 이제 전력도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시간을 버텨줄 어떤 욕바지로서의 역할도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감독은 젊은 선수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시프트로도 조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가끔 정말 어리둥절한 라인업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그 좌우놀이를 좋아해서 이 선수가 최근 흐름이 좋지 않은데 왜 선발로 나왔지? 라고 보면 그냥 좌타자니까 나온다거나 이 선수는 최근에 타격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왜 나오지 않았지? 하면 뭐 우타자였다거나 뭐 이런 경기가 좀 있었던 걸로. 네, 그리고 애매한 시기에 이제 경질이 통보되면서 상당히 또 논란이 짚혀지기도 했었죠. 역시나 이 감독 역시 호불호가 갈리는 감독이에요. 경질이 되자 그제서야 이제 옹호론도 조금 나오기는 했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이 감독은 승리보다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 그리고 어떤 멘탈 케어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확실한 건 이 사람은 좀 착한 사람, 심성이 고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13대 최원호
감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원호 감독에 대한 평가는 최원호 감독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주 먼 훗날에 다시 이글스 역대 감독님을 논할 때 부디 좋은 기억으로 이 감독을 리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